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김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은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3번이나 겪고 어렵게 아이를 가진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제 애도 가졌으니 며느리답게 보여줘야 한다고. 200포기. 그것도 임신 중인 몸으로. 유산을 3번이나 겪은 몸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미정.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미정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고 연애 끝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착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어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로 말해야 한다고. 시댁 행사는 며느리가 모두 챙겨야 한다고.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미정은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도맡았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음식간이 짜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 친정을 너무 자주 간다고. 미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1년 차. 미정은 첫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주 차. 미정은 유산을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미정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는 위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몸이 약하다고. 옛날엔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를 낳았다고.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일찍 자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0주 차 또다시 유산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미정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남편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문제라고.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애도 예민해진다고. 미정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3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서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임신 12주 차 3번째 유산을 했습니다. 미정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를 가지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신경 쓰는 게 문제라고. 미정은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처럼 4번째 임신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된다고. 미정은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남편도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기 꼭 만나자고. 미정은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영양제를 먹고 가벼운 산책만 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임신 10주를 넘겼습니다. 12주도 넘겼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다고. 하지만 11월 중순, 날이 급격히 추워지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정아, 김장 언제 할까? 미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 해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혼자 다 하냐고. 내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야 한다고.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장을 하래요.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번엔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히려 더 큰 불만만 생긴다는 걸. 결국 미정은 결정했습니다. 김장을 하기로. 김장날. 미정은 새벽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마당에는 커다란 고무통과 배추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200포기. 미정은 그 배추 더미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좀 넉넉히 했다고. 친정에도 조금 보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배려보단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월의 찬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은 금방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굽히는 순간부터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씻어야 한다고. 소금은 이만큼 넣어야 한다고. 양념은 이렇게 버무려야 한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배추는 끝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허리는 점점 펴지지 않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조금씩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남편이 도와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무랐습니다. 남자는 김장에 끼는 게 아니라고. 내 아내가 며느리니까 하는 거라고.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배추를 다 씻고 이제 양념을 버무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고무통에 양념을 넣고 배추를 하나씩 버무렸습니다. 손은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담아야 한다고.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실에는 김치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거, 이건 큰아들네 거, 이건 둘째네 거라고. 그리고 이건 너희 친정 거라고. 미정은 친정용 김치통을 봤습니다. 딱 하나. 그것도 가장 작은 통이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포기를 담갔는데 친정에 가는 건 고작 작은 통 하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은 그만큼 보내면 된다고. 며느리가 자기 친정까지 너무 챙기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김치를 담근 건 자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친정에 가는 김치는 손바닥만한 통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정이 고생 많이 했는데 친정에 조금 더.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너는 장남인데 아내 편만 드냐고. 시댁과 친정 중 어디가 우선인지도 모르냐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차에 싣는데 아랫배가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미정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옮기던 순간 미정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시어머니는 한마디 던졌습니다. 괜찮냐고. 하지만 김치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급히 미정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지 않냐고. 유산될 뻔했다고. 지금은 간신히 아기가 버티고 있지만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미정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신은 이렇게 멍청한지, 왜 거절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막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막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며칠 후, 미정은 입원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김장 좀 했다고 애가 그렇게 약해지면 어쩌냐고. 요즘 여자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옛날엔 일하면서도 애를 낳았다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미정은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날 밤 미정은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김장은 가족 행사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답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삶인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며칠 후, 미정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년 김장은 어머니랑 하라고. 자신은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남편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자신의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미정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조건 받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예전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듣더니. 하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임신 20주가 됐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잘 버텼다고. 미정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임신 38주. 미정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번의 유산, 4번째 임신, 그리고 김장의 악몽. 모든 고통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아기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차가웠습니다. 인사만 받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한 거 아니냐고. 미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자신과 아이가 우선이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이 왔습니다. 김장의 계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김장은 언제 하냐고. 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못한다고.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아기 핑계 대지 말라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는 안 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남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부모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친정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미정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미정은 행복합니다. 아기는 두 돌이 됐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미정은 아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에게 억눌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미정은 말합니다. 김장이 뭐라고 자신의 아이를 잃을 뻔했냐고. 이제는 김장도 자신이 원할 때만 한다고.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아닌 그저 자신으로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김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여자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을 참으며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 여러분은 미정처럼 살아가는 누군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길 바랍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